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반도체고, 반도체 읽어주는 남자, 반도체 또 IT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영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채널에도 많이 출연해 주셔서 다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0만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네, 책 2권 쓴 작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영수 대표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반도체 공학자로서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해설도 여러분께 중요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 산업 그 흐름 이런 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깊이 있는 해설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공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음, 산업적인 깊이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반도체가 어느 상황에 와 있나. 음,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반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나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벌써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음, 우리 경제는 음, 특히 반도체 산업은 뜨거웠으면 하는 마음인데 네, 반도체 산업이 유독 먼저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반도체의 의미, 그러니까 반도체를 워낙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연구자로서 또 작가로서 반도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제적인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고 반도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뭐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네. 하거든요. 네. 네, 저는 요즘엔 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산업의 총알, 총알이다, 포탄 같아요. 포탄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전쟁이고요. 네,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인데 네, 사실 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 AI 혁명의 패권을 지는 자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AI 혁명을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네. 반도체를 보시는군요. 또 네네. 중요한 쟁점을 의제를 또 던져주셨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음. 뭐 저도 이제 저희가 토론을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패권 전쟁의 시대고요. 이 패권 전쟁의 흐름은 단순한 패권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그 기술 패권 전쟁은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또 함축시켜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그 AI와 반도체라는 영역에 있어서 누가 질 것인가, 누가 이 싸움을 거머쥘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총알이다, 무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무기가 되고 있는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가장 알기 쉽게 숫자적으로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으로 3배 레버리지 쓰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뭐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는 사실 거의 뭐 지금 손을 놓은 상태고요. 네, 수출에 거의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수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높은 국가일 겁니다. 네, 그 경제 성장에서. 네, 근데 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23%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대부분 무역 수지의 상당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비중이라 보시면 되고요. 10월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23%, 자동차가 한 11% 정도. 그리고 요즘에 미국의 전력 인프라 때문에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 되게 수출 잘 되거든요. 네, 그쪽 일반 기계류들이 한 7% 정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는 반도체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약간 시클리컬 성격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전 세계에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시장 규모가.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잘해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프로세서도 있고 뭐 저기 디스크리트 같은 소자도 있고 LED도 있고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6천억 달러 중에서 한 많게는 30% 비중, 적게는 한 20% 정도 비중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70% 정도 마켓 셰어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만 그동안 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요. AI가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AI라는 거는 결국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람의 뇌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컨버전스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세서 쪽으로 메모리가 붙느냐 아니면 메모리 쪽으로 프로세서가 붙느냐라고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구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일단 자본시장으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 한국 경제 그냥 펀더멘탈 실물 경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워낙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면서 반도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23% 가량 차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나열하면 그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7, 80% 돼요. 근데 반도체 혼자서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2위 품목이 자동차고 자동차 부품이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합해도 17%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한테 비교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말씀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자동차 이 15대 품목 제가 나열해 볼게요. 몇 가지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뭐 이동통신 기기 이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죠. 예. 그 가전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석유화학 있고 그리고 그밖에 여러 기기들이요. 역시 대부분이 사실은 반도체 없이는 안 만들어지는 제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한 대 2, 300개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쵸. 전기차면 700개 들어가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부품 안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반도체만 23%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다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내수 경제라고 얘기했지만 내수 경제는 손 놓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내수 경제는 반도체 없이 돌아갈까? 안 되죠. 요즘 동탄, 평택 네, 부동산 난리죠. 난리죠. 삼성전자 때문에. 내수 네. 경제 없이 네. 내수 경제도 반도체 없이 돌아간다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단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삼성 인력 개발원에 1년에 인력 개발원만 다른 계열사들 말고요. 삼성 인력 개발원만 1년에 한 10번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매월 방문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인력 개발원에 한번 갔을 때 많을 때는 한 1,50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번 갔을 때 그 강의 대상자의 70%가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거고요. 그렇죠. 그죠? 절대적이죠. 네,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 실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내외수적으로 정말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가라는 것을 잠깐 코멘트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메모리 반도체까지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좀 재밌게 구분했었던 것이 24년 전망 섰을 때까지는 이 시장을 소위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구분해서 시장을 이제 들여다봤었어요. 근데 그게 맞고요. 근데 25년 전망부터는 그 구분하는 접근을 좀 달리 접근했습니다. AI 부문이냐 BAI 부문이냐.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 게 아니라 BAI 부문의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라고 평가가 내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BAI 부문의 반도체에서 이렇다 할 실적, AI 부문에서 반도체에서의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우리 이영수 대표님의 진단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뭐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반도체 겨울이라고 하지만 네, 솔직히 따지고 들어보면 이제 커머디티, 네, 우리 이제 전통 소비재 있잖아요. 네,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제 논 AI 쪽 수요가 겨울인 거고요. AI는 계속 가을입니다. 네, 아직까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요처를 한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네, 서버 쪽 시장이 있고요. 이제 서버는 보통 클라우드,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캐펙스를 통해서 이제 사는 건데, 이제 보통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버를 싸서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꾸리죠.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쪽 수요가 한 40%가 넘습니다. 음. 근데 이제 서버 쪽에서도 AI 서버라는 게 아주 이제 그 엔비디아의 서버,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도의 서버, 네, 그게 AI 서버거든요. 보통 이제 그 서버라고 하면 이제 인텔 CPU 기반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보통 한 7,500불 정도 해요. 음. 7,500불? 뭐 많게는 한 1만 불 정도. 네, 근데 엔비디아 기반의 최근 GPU 기반으로 만든 서버는 보통 수백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배 비싸요.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돼요. 전체 서버에서 AI 서버의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5%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금액 기준으로는 뭐 20-30% 수준까지 와버리는 거죠. 네. 근데 내년에는 한 비중이 7% 정도 되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뭐 이제 절반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서버만 좋아요. 네. 그래서 일반 서버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이 그 수요처가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원래 한때는 스마트폰이 뭐 40%가 넘었어요. 반도체 수요에. 근데 지금은 30% 초중반 정도로 보면 되고요. PC가 이제 보통 10%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들을 보통 사는 걸 미뤄요. 네, 바꿀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언택트 때 많이 바꿨으니까 보통 한 3, 4년 쓰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네. 근데 빅테크는 돈이 많아요. 음. 그리고 지금은 AI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AI 군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내가 제일 좋은 걸 빨리 개발해서 내놓지 않으면 여기는 또 승자 독식의 게임의 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지금 다 AI 서버 쪽을 거의 뭐 그냥 인프라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올해도 AI 서버 쪽만 좋았고 내년에도 AI 서버만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본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안타깝게도 참 말씀 나누기 안타까운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반도체가 AI 부문의 반도체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는 HBM 영역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한국 반도체의 경우 AI 부문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을 때 이미 겨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봄이 올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 계속 겨울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워낙 이 반도체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냥 이용수 대표님의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 산업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 한국 반도체는 어떤 상황입니까? 봄이 곧 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커머디티 쪽에 특히나 겨울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여기는 주가상으로 겨울이에요. 네, 네, 산업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주가 사이클이 산업 사이클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겨울인 거는 내년에 이제 요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거를 선반영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도 반도체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네. 증가율이 꺾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가는 그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거의 거기에 동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전년 대비해서 작년 4분기부터 그 업사이클, 산업의 업사이클은 돌았는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올랐거든요. 반도체 주가들은. 네. 그래서 업사이클로 보면 작년 4분기, 올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가율이 이제 확연하게 꺾인 거고요. 네. 이제 뭐 수출 증가,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규모로 보면 계속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피크 아웃 했다고 이제 보는 쪽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한국 반도체는 뭐 겨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산업으로 보면 아직 겨울은 산업적으로는 아닙니다. 아직 괜찮다. 겨울은 아닙니다. 예. 아직 겨울은 아니다. 네. 그래서 뭐 곧 봄이 온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실제로 겨울이 왔을 때 산업에 네. 그럼 주가는 봄이 와요. 오히려. 네네.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한국 제가 이제 정확한 이제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이영수 대표님의 이제 주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냥 이 산업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의 한국 반도체 산업은 겨울이 온 건 아니고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네네. 겨울 아니고 가을이고 겨울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AI는 아직 안 왔어요. AI는 당연히 안 왔고 네네. AI는 오히려 여름이라고 여름이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 한국 반도체는 아직 겨울 안 왔다. 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선행해서 자본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평가해 본다면 이걸 그렇게 또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도 여러분이 받아드실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업의 겨울이 왔을 때 오히려 기회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막 뉴스에서 너무 끔찍하게 나오거든요. 뉴스들이. 예, 이제 그때 못 사시죠. 그렇죠. 네.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 씨를 못 뿌리세요. 그렇죠. 대부분이. 한국 반도체 아직 겨울 안 왔다. 곧 무서운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다져가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의미에서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뭐 반도체라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논하기 이전에 반도체를 논했을 때 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묶어서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대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겠지만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뭐 대략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 자본시장에서 이 반도체가 가지는 의미 어떨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월가에 있는 뭐 팀이나 마이클 같은 친구들은 네, 대만이나 한국은 사실 반도체 프록시로 보는 거죠. 대만은 파운드리 국가로 보는 거고 대한민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국가로 보는 거고 실제로 그쪽 밸류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경제에서도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반도체 기반이 아닌 디바이스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도 원래는 기계 산업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전자 산업으로 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모든 자동차 어떤 기능들이 전자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동력원도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배터리 같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또 많이 팔리는데 하이브리드 차도 사실상 전기 기반의 구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이제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의 현상을 좀 구분해서 보셔라. 맞습니다. 이걸 자꾸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른다. 그렇죠. 이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올해 집값은 왜 오릅니까? 올해 경기 나쁜데요. 그렇죠. 올해 경기 나쁘잖아요.
올해 집값은 왜 올랐냐고요.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집값이 왜 올랐냐고요. 경기 나빴는데요.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실물 경기적 흐름과 자본시장의 흐름, 자산시장의 흐름을 동행한다. 같은 거다. 이거를 떼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 선행성에 대한 것들을 저 선행성이라든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저 사람들이. 이 부분 너무 네. 강조하고 싶고요. 네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 계속 그 산업적인 이해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을 구분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도록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아까도 코멘트를 주셨지만 그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반도체 시장 산업은 아직 겨울이 안 왔고 가을이고 오히려 곧 겨울이 온다. 무서운 그렇죠. 겨울이 온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지만 이 자본시장의 모습은 오히려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사이클이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의견이시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이 꺾이면 계속 꺾이고 여기 마이너스로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게 또 확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무역 수지도 나빠지고 수출 데이터도 나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또 이제 좋아지는 걸 또 시장이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업황으로 보면 커머디티 우리 네. 이야기하는 그 논 AI 쪽 수요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또 그걸 선행해서 반등을 시키겠죠. 네, 그래서 그때 내년 하반기에 대한 업황은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또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AI, 논 AI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AI라는 거는 서버 클라우드만 AI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디바이스도 AI가 이제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인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PC에서도 자체적으로 AI가 돌아가면 이게 또 반도체 수요를 엄청나게 촉발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뭔가 이제 가능성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에는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네.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PC 쪽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 윈도우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것들을 이제 PC에다가 AI PC를 내놓는데 이게 만약에 뭔가 서비스로서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반도체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내년 하반기 업황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